일반적으로 이제 작전 세력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누가 있냐. 그래서 작전은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테마는 재료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작전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사장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돈을 대주는 이 전주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작전의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작전을 그대로 그 주식에 대입해서 이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차티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반 대중들한테 그 얘기를 리포트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지 사장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실제 이제 실소유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대표인 경우. 근데 대주주가 이 쩐주겠죠. 아무래도 이 회사의 대주주는 이 쩐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울대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좋은. 그리고 이 음어집이라고 하는데 암호판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고 인맥도 넓고 그래서 이제 이 바지 사장도 알고 이 쩐주도 알고 이 펀드 매니저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실제 설계자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자라고 부르는 이 펀드 매니저는 전직이거나 현직 증권사 직원인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서울대 출신의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 다음에 사건이 터져서 이제 기사화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력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자와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 정도 보시고요. 일단 구성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설계자가 기술자하고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설계자가 기술자 겸 쩐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조합은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 차티스트. 이 차티스트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펀드 매니저는 결국에는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이 트레이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호가창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호가창을 조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차티스트가 기본적 분석을 할 줄 모를까? 저평가 우량주 이거 골라낼 줄을 모를까? 성장주 이런 거 찾아낼 줄을 모를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돈도 있는데 그냥 M&A 쳐버리면 되거든요. 이 회사를 그냥 아예 인수해버리면 되거든요. 왜? 내가 대주주니까. 대주주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차티스트가 차트에 나오는 모든 지표들 있잖아요. 이 우리가 공부하는 RSI, MACD, 스토캐스틱 쉽게 얘기하면 MACD 뭐 영돌파라든지 골든크로스라든지 이런 급등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 차트 자체를 누가 그릴 것 같냐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매물대 차트라든지 아니면 금막 차트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 이 요소들을 이 사람이 이 차티스트가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재를. 그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MACD가 제가 알려드리는 사람들만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MACD를 누가 그렸냐라고 하면 이 차티스트가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언제부터 급등시킬까? 그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이미 강제로 물통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 마케팅 방법은 아닐까? 이해되셨죠? 이 OBV라든지 뭐 MACD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작전주를 다룰 때는 어떤 생각을 또 가져야 되냐면 이 작전을 펼치는 그 사람들 그게 삶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냥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싸움이 주식 투자냐? 이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요. 절대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을 이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이기려고 하냐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 형님이 끌어올려주면 조금만 먹으면 돼요. 이 형님들은 많이 먹게 놔두고 우리가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털리든 말든 don't care.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작전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좋고 작전 펼치는 형님들도 좋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작전을 펼치질 않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작전주라고 해가지고 도망칠 필요는 굳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먹고 나올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굳이 욕심 부려가지고 막 10배 먹으려고 욕심 부리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 5%든 10%든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맨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작전 세력이 항상 먹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파산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제일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우리야 뭐 많이 사야 1억 뭐 그 정도 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한 100억은 그냥 무난하게 사버리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돈의 액수가 지금 단위 자체가 지금 다르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아까 그 MI텍에서 보면 이제 어떤 기관이 이제 개입을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주가가 내려갈까? 더 내려갈까? 다른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세력이 1차 세력이 있고 2차 세력이 있고 3차 세력이 있고 했을 때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한 번 사면 한 3개월 동안 계속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작전 세력에 대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인데요. 작전 세력들 중에 기타 법인이 어떤 애들인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베스트가 붙거나 이 어떤 회사 뒤에 이 회사명 뒤에 뭐뭐뭐 인베스트 그러니까 투자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투자 자문이 붙거나 또는 파트너스라는 말이 붙거나 이런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부티크거든요. 부티크라는 거는 작전 세력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예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평소에 하는 일.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일은 이 기업 매매 활동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인수와 합병을 이렇게 중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컨설팅이거든요. 경영 개선이나 아니면 흑자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컨설팅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게 인베스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이 매매, 주식 매매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좀 예를 들면 GNG 인베스트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이 성경래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고요. 이 성경래라는 사람은 슈퍼 매기급이에요. 슈퍼 개미급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회사의 대주주는 성경래 이 양반의 이제 부인인 염덕희 씨고요. 윤노한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GNG 인베스트의 전무 출신인데 어찌됐든 이제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뒤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믿음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이 세력의 마케팅 활동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시나리오를 재가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대충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기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종목 선정을 하고 이 싸게 살 방법을 모색을 해서 당연히 강제로 후려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해야죠. 어떤 광고? 악재 위주의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 뉴스 내보내고 막. 아니면 악재 공시를 막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7%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7% 공시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근데 주가가 너무 안 올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여. 그때 그냥 내 지인 통장으로 그 주식의 한 절반 정도를 옮긴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판게 되는 거죠. 그죠? 주식을 팔았지만 어쨌든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7%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광고를 할 수가 있냐면 대주주 중에 한 명이 주식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 5% 공시 대상이 아니다. 라고 공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시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주식은 지인한테 잠깐 맡겨둔 것 뿐인 거고. 그래서 강제 폭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사는 거죠. 여기서는 주가 매집이 덜 돼서 주가를 강제로 막 이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더 폭락을 시켜버린 다음에 더 매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이후에 이제 주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또 때리는 거죠. 이번에는 호재 위주로 마케팅 막 하고. 그러면 내 기대 심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소 100% 예상을 하는 거죠. 이때는 내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1%에다가 8,500원 정도에다가 내가 5,000주를 걸었어. 그러면 이 주식은 2m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8,480원에다가 10,000주를 걸어버려요. 이게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이미 전날
이미 전날 19%가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1%가 올라 있는 상태라면 지금 이미 20%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만주를 걸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을 지금 사고 있다? 아니라고요. 호가창에다만 걸어서 난 더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 난 이미 이쪽에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밑에서. 그래서 밑에다가 걸어놓기만 해서 매수세에 힘만 실어주는 역할만 해도 주가가 버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강제로 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호가창을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면. 흐르게 만들고 나서 더 띄우고 하는 거는 이 밑에다가 물량을 왕창 걸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호가인 거죠, 그냥. 그리고 뭐 팔려면 팔아라, 내가 살게. 근데 나는 이미 내 평당가는 저 밑에 가 있고 나는 이미 100억을 들고 있는 거죠. 최소 100억 이상을. 총은 지금 한 2,300억 정도 됐잖아요. 2,600억. 그러니까 최소한 500억 정도는 이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내 물량이. 근데 뭐 좀 8천만 원어치 뭐 사봐야 티도 안 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예를 들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올릴까. 이 끌어올릴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억만 있어도 밑에다가 걸고 난 체결을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그죠? 체결된다 그러면은 잠깐 이제 이 더 밑에다가 좀 두껍게 5만 주 막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절대 안 깨지거든요.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종목 선정하고 강제로 후려치고 당연히 악재와 호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요 종목 선정할 때. 그래서 못 오르게 당연히 위를 틀어막고 계속 나는 사고. 그죠? 그리고 위를 틀어막은 게 팔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광고 때려가지고 얼마나 더 먹을까? 그리고 또 먹을 거니까 그냥 일부만 팔고 잠수 타는 거죠. 놔두면 저절로 떨어지니까 주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